리더라게 리더. 여러분 사설미 칼럼 읽어보세요. 제목들 거창하죠. 물론 그분들이 약간 좀 너무 거창하게 쓰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사로서. 그게 기자입니다, 여러분.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로 섬세하고 정교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말 큰 문제라면 술도 한잔하면서 이 문제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뇌에 빠질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게 바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자격이죠. 여러분이 친구랑 이야기하면서도 옛날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환영받지 못하는 친구들인데 불청객들이죠. 왜냐면 와가지고 정치 이야기하는 친구들. 야,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죠? 막 대학교 술자리인데 자기 혼자 심각해. 막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대선이 왔다거나 뭐 선거가 왔다. 그럴 때마다 막 개거품을 울면서 막 토크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친구들이 진심인 거거든.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야. 물론 그게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요. 적어도 진심은 느껴지거든. 그런 친구들이 기자가 될 만한 제목들입니다. 여러분은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기자라는 직업이 사회적 감수성? 여러분 이게 사회적 감수성이랑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요. 여러분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시청역에서 9명이 돌아가시는 차량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가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게 기자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기자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노동자가 예를 들면 뭐 사망을 했다거나 가가지고 같이 막 스트라이크를 해주고 막 같이, 그런 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 정말 원하신다면 시민단체로 가세요. 사회운동가를 하셔야죠. 그건 기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해야겠죠. 당연히 공감을 해야겠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이건 억울한 죽음인데 이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더 이상은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기자예요. 공감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위로 공감 눈물 흘린다고 기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차량이 인도를 돌진을 하는 거지? 당시에 바리케이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바리케이트는 그럼 아무 역할을 못했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MBTI F인 학생들 있죠. MBTI가 F인 학생들보다는 T인 학생들이 기자가 되는 게 높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요즘 티발시야 뭐 이런 말로 있잖아요. 그런 말로 있는데 왜 위로와 공감을 넘어야 되거든요, 사실 기자가 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대학교 뭐 학보사나 학교 신문사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취재랑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때는 그들의 이야기만 실어도 기사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사회의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가 되려면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데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감, 위로와 공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해결책까지 나와야 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회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심은 뭐냐면, 수장님 저 정말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야. 그 너머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저출생이야. 정말 이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걸 신설을 하고, 심지어 부총리급으로 그 장관을 격상을 시켜주고 대우를 막 예산권도 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각종 이 저출생 문제를 이제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 비상사태다. 그리고 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들 중에서 그 대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있나요? 죄송하지만 기자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봐야죠.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 그러면 그 대책에 실효성은 있을까? 이 정책들이 실효성은 있을까? 실효성이 없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래야 그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있냐고요. 그래야 기자가 된다니까. 그런 내용을 논술에 담아줘야 된다니까요. 면접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게 논술이든 면접이든 이걸 꿰뚫는 코드예요. 합격을 꿰뚫는. 지금 제가 여기서 글을 보고 저도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서론에서는 훅을 넣어야 되고 뭐 거기서 이제 훅을 해야 되고 제목도 잘 써야 되고 이렇게 핵심 주장을 여기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쓰고 마지막은 수미상관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첫 문단에 있는 후킹 내용과 마지막을 일치시키면 좋아요. 이거 누가 못합니까? 저도 우리 학생들 가르칩니다.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 혹시나 이 강의를 보면서 모범 답안이 나오진 않을까? 여러분 제발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많이 만났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모범 답안을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데요. 애초에 모범 답안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과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고 지금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나온 이 대책들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해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결책을 내고 그게 논리정연하게 어필이 되고 설득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정답이죠. 그게 모범 답안이죠. 근데 지금도 이 기자가 되기 위한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그저 주의 만기식으로 이렇게 쓸래요. 저는 그냥 모범 답안 알려줘서 그대로 쓰고 나오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10명 중에 7명 된다니까요. 10명 중에 7명은 만족을 못한다고 했어요. 좀비야 좀비. 직업적 만족도가 꽝이라고요. 물론 기자가 안 될 확률이 제가 볼 땐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기자가 설령 된다고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심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논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시사 이슈가 나오잖아요. 물론 SBS는 저널리즘적 이슈를 좀 많이 다루긴 하죠. 시험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시험들을 다 꿰뚫는 핵심 코드는 진심이에요. 이게 논술이든 작문이든 면접이든 간에 저는 정말 본질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진심이 아니면요 내가 정말 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죠? 나는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능력과 역량,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보다 시사 이슈를 진심으로 바라봐야겠죠.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슈라도 지금 영국에서 보수당이 흔들리고 프랑스는 지금 극우 열풍이 분다고 하는데 영국은 반대 열풍이 불고 있구나. 무슨 일일까 이거 대체. 그래서 한번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미국의 트럼프 바이든이 각각 당선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과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기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기자가 되겠다고요? 그저 이 사회적 감수성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맨날 어필만 해요. 뽑히겠습니까? 한 번도 고민한 적 없는데? 여러분이 너무 나이브하신 거예요. 너무 순진하신 거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신 거라니까요.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이 너무 좁아. 그냥 다들 우물한 개구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사회부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권력의 그런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게이트를 밝혀내고 기자로서 추앙을 받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다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뭐예요?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잘 진지하게 고민과 생각을 안 해봤거든. 올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작년에는 1.4 1.4%면 이게 어떤 이 수치로 와닿지도 않아. GDP 성장률이 1.4가 얼마나 낮은지도 몰라. 애초에 감각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작년에 1.4%라는 성장률은요. 별다른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2차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5.7 97년 98년 IMF 때 마이너스 5.1 그리고 2008년 08년도 금융위기 때 플러스입니다. 0.8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를 또 찍어요.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예요. 근데 오일 쇼크다, IMF다, 금융위기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다 있었잖아. 지금은 그냥 1.4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반등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반등의 기미가 지금 과연 수출의 호조에 기반한 착시인가? 정말 내수는 어때요?
박살나고 있잖아요. 민생경제 어때요? 자영업자 부채 몇 조죠, 여러분? 자영업자 몇 조입니까? 가계부채는 몇 조예요?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몇 조입니까? 아무 답변을 못해. 이래놓고 무슨 기자가 되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본질과 핵심이 뭡니까? 논술 시험에. 여러분이 논술에서 왜 떨어진지 아시겠어요? 공부를 안 해. 우리 아무도 공부를 안 해. 논답 서지 하는데 그냥 그저 답안 쓰는데 급급한 거야. 서로 답안 쓰고 서로 평가해주고. 여러분 무슨 뭐 지금 평가 놀이 하세요?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문장력이 어떻고 필력이 어떻고 이 표현은 좋네요. 이런 것보다 더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 해당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그 흔적, 고찰의 흔적. 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이 떠올려낸 인사이트. 그런 글들은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글들이 호소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글들을 논설위원님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팔로업 한답시고 헤드라인 몇 개 보고 와가지고 하설미 칼럼 몇 개 읽고 와가지고 그대로 따랐어. 그럼 여러분 그건 앵무새잖아. 앵무새야. 기자를 뽑는 자리지 앵무새 뽑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주장과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씩 첨삭을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논술이 아니라 기사처럼 마치 남 얘기 쓰듯 써놓은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논술은요 정보 전달의 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물론 내 주장과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예시라든지 수치라든지 자료라든지. 근데 내 주장과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것 자체만 쭉 나열해놓고 내 주장과 생각은 거의 없어. 왜? 생각해본 적 없거든. 내 주장과 생각은 별로 없어. 안 느껴져.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주장과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펼쳐서 이 사람을 설득해내는 게 논술이죠. 이 사람에게 호소하고 이 사람이 내 글을 보고 끄덕끄덕 동조를 이끌어내고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논술의 목적인데 정보 전달 하시 전달이 아니란 말. 그럼 기사를 보죠. 왜 논술을 봐? 근데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한 번도 진심으로 나의 주장과 생각을 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 아직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왜 언론사들이 물론 요즘 논술 안 보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사 이슈를 가지고 논술을 보려고 하느냐. 이 학생이 얼마나 본인만의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이 학생이 자신만의 인사이트로 무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얼마나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터디도 수업도 기본적으로 시사 이슈에 대한 기자란 업의 본질에 대한 그죠? 시사 이슈에 대한 애정과 관심 기자란 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예상 논제 쭉 뽑은 다음에 그 논제별로 답안을 다 만들어 달달 외우고 들어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거 기자입니까? 무슨 암기 머신 뽑습니까 우리 지금? 누가 암기 잘하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기자가 되실 사람들이면 정말 내가 기자가 될 만한 능력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떤 이슈가 입력이 되든 간에 나의 주장과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어야죠.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죠. 여러분 아까 제가 썼지만 고시나 행정고시나 로스쿨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나 여러분 공부 양 어마무시하잖아요. CPA나 변리사나 공부량 어마무시하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큼직한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 나만의 주장과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못 해놨다?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론고시의 본질과 핵심이야. 그거 안 한 거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진심입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오늘 이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하면서 예산 편성권도 주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각종 저출생 관련된 대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해 보시죠. 그것도 언론이 평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전부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논리가. 별다른 생각이 없어. 저출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안 느껴져. 그냥 어디서 본 거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앵무새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일 수 있겠지.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냐.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SBS 붙인 SBS가 지금 채용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에 제가 SBS가
최종 2명 합격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교육생님한테 SBS 합격하는 그날까지 사설 및 칼럼, 제가 그 언론사를 정해놨어요. 사설 및 칼럼, 주요 언론사 사설 및 칼럼 30개에서 40개를 매일 읽으라고 했어요. 매일 읽고 줄을 치면서 핵심적인 주장과 생각 정리하고 내가 충분히 따올 만한 어떤 표현이 있으면 따오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설 및 칼럼을 읽으면서 그 해당 이슈나 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진지한 고민과 생각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 그거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그 학생이 저를 만난 지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만에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SBS를.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그런 기염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이라면. 왠 줄 아세요? 너무 쉬운 시험이야. 아무도 진심이 아니거든. 전부 다 이놈의 사회적 감수성만, 저는요 뭐 사회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전부 다 그냥 시민운동가가 납썼어요. 전부 다 사회운동가, 시민운동가야. 본인이 무슨 헬렌 켈러야. 그럼 인권운동을 하세요. 그냥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왜 기자가 되려고 해? 시민단체를 가시면 되잖아.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그런 단체들. 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 그 관련 단체를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권리 구제하는 단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진심만 보여줄 수 있으면 합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논술이든 장문이든, 여러분 장문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문은 조금 프리한 겁니다. 조금 프리한 구성과 형식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장문도.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논술이든 장문이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 메시지를, 다만 논술은 조금 더 구성과 형식을 갖춰서 전달하는 것 뿐이고, 장문은 좀 프리한 형식으로 내 개인적인 수필처럼 내 개인적인 경험담을 소개해도 되고,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담겨야 된다는 소리죠. 똑같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심이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을 탄 듯 이렇게 다니면,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장마 시즌이고 비가 많이 오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또 수해가 나서 막 그 반지하에서 침수가 일어나고, 작년에 오송 지하 참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떠올라야 돼요. 비가 올 때쯤 되면. 과연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지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났을까? 차수병은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그게 기자라니까요. 그러면서 취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취재거리잖아요, 여러분. 그 시사 이슈에 풀다이브 해라, 딥다이브 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사회적 감수성으로 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거 가지고 난 이게 크니까 기자 될래요. 대부분 다 진짜 이렇게 온다니까요. 너무 놀래요. 이건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사회적 감성도 없는 분들은 기자가 절대 안 되겠죠. 돼도 안 되고. 그쵸? 그래서 과연 내가 10명 중에 3명. 저는 여러분이 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자가 되고 나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시간 아깝잖아. 보통 1, 2년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되고 나서 한 1년 다닐 거 아니야. 그럼 3, 4년, 그냥 4년이 훌쩍 날아가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나랑 결론이 나랑 기자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무 여러분 비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돼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10명 중에 3명이 돼야죠.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로서 내가 우리 사회에 이런 사회적 감성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기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직업적 만족감을 느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